안녕하세요. 유리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저도 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국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나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수다를 들어보고자 카메라를 켰어요. 와.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제가 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진짜 아예 몰랐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어느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왔지만 그래도 한국어는 몰랐어요. 선생님들의 목적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어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걸 배워가지고 한국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때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뭐 한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거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뭐 내 이름 내 국적 내 나이 뭐 이 정도 가르쳐 주셨고 저도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알고 있는 게 딱 그 정도였어요. 그 말은 그냥 거의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죠. 이제 한국을 와가지고 제가 이 영상에서 돈을 조금만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돈으로 오래 못 살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부터 내 앞길을 나만 책임진다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학당 열심히 다니면서 출입국 법에 의하면 이제 어학 연수생들 아예 알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평일날 열심히 학교로 다니고 근데 그렇다고 일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알바를 이제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알바를 안 하면은 돈이 없어. 굶어 죽어. 그럼 더 안 되잖아요.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친구가 페이스북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저를 이제 알아보고 도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서울에 있었고 그 친구는 대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대구로 올 수 있으면 와라 여기 지금 딱 적당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대구로 올 수 있음 와 이렇게 어쨌든 불렀어요. 오케이 하고 이제 방학 때 갔어요. 대구로 갔다가 무슨 일이냐 했는데 거기 웬걸 제 한국 와서 첫 알바가 이제 물류센터 택배 알바였어요. 막 큰 공장에 이제 택배 물건들이 오면 번호가 있는데 이제 택배 상자마다 번호가 있는데 제가 이제 번호를 하나 다 맞았어요. 맞고 뭐 예를 들면 85 흔히 이제 택배 시키면 택배가 오잖아요. 맨 위에 보면 크게 막 숫자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맡은 번호는 85번이면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냥 85번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이거 85번이다 내 거다. 뒤에서 79번이 와. 그럼 그 79번은 그냥 보내버리고 또 85번 오면 내 거. 그렇게 골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크기가 사이즈가 다 다양했어요. 어떤 거는 막 진짜 큰 박스들도 있고
어떤 거는 작지만 엄청 무거운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걸 제가 골라주면 뒤에서 큰 트럭에다가 2명 남자가 그걸 이제 트럭에 싣고 저는 골라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게 제가 그때 겨울에 왔다고 했잖아요. 겨울에 진짜 엄청 춥고 그 현장이 실내가 아니라 실외예요. 그냥 바퀴예요. 그냥 이제 그 이렇게 돌아가는 기기가 딱 중간에 있고 그냥 위에만 눈비를만 피하는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위에 뭐가 있었고 어쨌든 그냥 바퀴였어요. 게다가 야간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도 1급이 엄청 적었어요. 거의 10시간인가 근무를 하고 55,000원 받았었어요. 55,000원. 그 당시 할만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아무튼 제 첫 그 알바가 그거였어요. 10일 정도 네, 알바를 하고 돌아왔죠.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봄학기를 무사히 시작을 해가지고 쭉 공부하다가 이제 출입국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주말에 괜찮다는 거예요. 주말에 알바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만 알바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 알바 구하기 시작했죠. 근데 마침 거기 그 같이 어학당 다니는 친구가 그 친구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한번 가볼래? 했는데 뭐 당연하다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오 사장님이 나보고 괜찮다는 거야. 괜찮대. 그 뭐 한국어를 이 정도 하면은 괜찮다고 이제 말만 통하면 되니까. 근데 뭐 물론 거기 이제 1인 가게니까 뭐 계산이나 그런 것들 사장님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할 일은 이제 그 재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말이 크게 필요한 거 아니라고 이제 주말에 거기서 일하게 됐죠. 몇 개월을 그 알바를 하면서 버텼죠. 그리고 이제 올 것이 왔어요. 2학기 어찌 등록금을 내고 왔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2학기 지난 거예요. 끝났어. 이제 또 연장을 하려면 또 학비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안 그래도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그 수준인데 그럼 어떡하지? 나 학비를 어떻게 어디서 벌지? 해가지고 그 포장마차 알바로는 이제 더 이상 힘든 거죠. 이제 조금씩 그 알바도 하면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외에도 집에 있을 때도 한국 드라마 엄청 많이 보고 한국 방송 진짜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 그 방에 다른 친구들보다 발음도 괜찮고 진짜 빨리 배우는 편이었어요. 와 선생님들도 놀라셔가지고 학기마다 이제 진학을 하는 거예요. 뭐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진학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였는데 저는 그 한 단계를 이제 한번 이제 공부하고 그 시험 보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그 학비를 내고 또 다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은 학기를 2번 약간 2배가 되잖아요. 돈이 2배를 내고 공부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학비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같은 단계를 약간 2배로 공부해야 되나. 시간도 낭비지 돈도 낭비지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서 모든 시험 그 단계별 한 번에 통과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이제 한 단계를 2번 공부 안 했어요. 다행히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다가 이제 한국어를 더 잘 해야지 돈을 지금보다 좀 변하고 더 잘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또 그 포장마차를 몇 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고 다른 알바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찾은 알바가 횟집에서 설거지 알바. 근데 횟집이니까 페이도 좀 셌어요. 그때 이제 시급이 5,500원인가 6,000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했던 시기였는데 그 횟집은 한 7,000원인가 8,000원이었어요. 한 시간당. 그리고 이제 제 공부하는 시간에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 오후에 저녁 시간에 구했는데 횟집이다 보니까 밤에 장사가 잘 되잖아요. 밤에 더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그 시간대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잦은 데가 6시부터 12시까지 설거지를 하는 그 알바였어요. 횟집에서. 매일 했어요. 이제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죠. 한 학기. 근데 그래도 한 학기만 겨우 마련하고 이제 제가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어치를 이제 겨우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비자 연장을 하고 그 설거지 알바도 진짜 3개월, 4개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거지도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제가 한국어 실력이 안 좋으니까 아직까지 안 좋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설거지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했지. 근데 만약에 기회만 있으면 제가 언젠가 이제 한국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면은 무조건 뭐 이것보다 또 다른 알바를 찾아야지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힘들죠. 뭐 사람도 많고 그 딱 이제 픽업 타이밍에 제가 일을 하러 가니까 일하는 내내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막 쬐끄맣게 생겨가지고 막 힘도 없어 보이고 거기서 진짜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계속 막 쌓여. 그릇들이 계속 쌓이고 제가 나름 빨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막 그릇이 이만큼 돼 있어. 이만큼 이렇게 계속 그릇이 쌓이고 근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고 거기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 식구들이 엄청 예뻐해 주시고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뭐 밖에서도 사 오시고 그냥 거기서 이제 횟집이잖아요. 약간 김그랩 되게 그런 것들도 많이 주시고 어쨌든 진짜 잘해줬어요. 거기 식당 사람들이 엄청 착하고 다들 하나같이 잘해주고 진짜 사람 자체는 진짜 좋았어요. 거기 분위기도 좋고 그냥 일만 힘들었지. 근데 뭐 물론 바쁜 시간에 다 똑같이 바쁘니까 근데 나 도와줄 사람이 없죠. 도와줄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자기 일 하느라고 막 바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바도 이제 열심히 몇 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도 늘었겠다 해서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또 그 거기 근처 또 다른 횟집에 이번에 그 홀서빙 하러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역시 횟집은 아니다. 진짜 횟집은 설거지도 힘들지 홀서빙도 힘들어. 왜냐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다음으로 지원했던 횟집도 시간대는 이제 낮에 학교 다녀야 되니까 시간대는 오후 그 아까 그 설거지랑 똑같았어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대신 설거지에서 홀서빙으로 이직한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갔던 집은 이렇게 식당 자체가 그 한 곳에서 3개가 있었어요. 3개 이제 붙어 있어.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2층짜리 건물 이제 1층이 이제 2개로 나뉘고 뭐 본관, 별관 막 이런 식으로 나뉘고 또 2층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별관에 하게 됐고 이 본관에 또 3분, 별관에 2명 일하는데 이제 홀에서 근데 또 손님 많으면 2층까지 하면은 또 그 2명 플러스 이제 사장님까지 해서 거기를 이제 3명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진짜 만만치 않고 손님 엄청 많고
또 여름에 바깥까지 그 막 테이블들 만들어가지고 밖에도 막 쫙 사람 깔리고 진짜 정신없이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설거지 했던 데보다 돈을 적게 줬어요. 약간 제가 외국인이라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거의 일주일에 6일 하루만 쉬고 그 쉬는 것도 평일 하루만 쉬고 이제 주말은 무조건 나가야 되고 빨간 날은 또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줘. 막 6시간씩 일주일에 6일 그리고 한 달에 이제 휴무 4일만 휴무 나머지 그냥 다 일하는 거죠. 한 26일에서 25일에서 26일 그렇게 일했는데도 그 딱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 또 제가 외국인이고 한국어도 조금씩 잘해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처럼 지금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이것도 어딨어 해서 그냥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설거지 했을 때 한 달에 130에서 140 여기는 100 확 줄어든 거죠. 근데 또 뭐 설거지보다 홀서빙이 편하겠지 해서 오케이 하고 이제 거기서 일하게 됐어요. 일하면서 이제 또 거기도 물론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또 감사히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한 오래 다녔어요. 거기는 6개월, 5개월 정도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 학기까지 연장을 해서 할 수 있었고 그 학기를 또 끝내고 이제 다른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나가기 전에 다들 나처럼 일하는 친구가 있으면 외국인도 괜찮으니까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하셔서 그 같이 어학당 다니는 베트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나가고 저 대신 친구가 들어왔고 그리고 무사히 어학연수를 끝냈죠. 1년짜리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교도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약간 외국인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한 등록금 첫 학기 그냥 공짜였어요. 진짜 다행이었어요. 첫 학기는 공짜였고 그 기숙사비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비만 마련을 해서 이제 그 대학교 입학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서 또 계속 먹고 살아가려면 또 거기서도 알바를 구해야 되죠. 뭐 물론 지금까지도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매번 그 알바 바뀔 때마다 가서 허가를 받고 그 시간을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그 비자가 그냥 유학 비자로 바뀐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일반 연수 비자였다가 D4였죠. D4.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유학 비자 D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유학 비자가 또 어학 연수 비자보다 조금 덜 까다로워요. 그 알바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D2 비자로는 주말 무제한, 방학 무제한, 이제 학기 중에 평일만 제한돼 있었어요. 시간이. 근데 거기만 잘 맞추면 아무 문제 없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비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여기도 알바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약간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시골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골인데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학교 주변은 이것저것 많았어요. 식당이라던가 편의점이라던가 엄청 많았고 그래서 뭐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어요. 알바 구하기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식당에서 설거지, 홀서빙 해봤잖아요. 근데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었어요. 꼭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없나 해서 그 어떤 외국인 친구가 우즈벡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냥 외국인 다른 친구가 편의점에서 알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아니 편의점에서 외국인을 그 생각을 했죠. 편의점에서 외국인이 편의점에서 알바할 수 있어? 막 했는데 왜 그냥 말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 당연히 할 수 있지? 해서 이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편의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 하나씩 가가지고 혹시 알바 필요하냐. 왜냐면 저는 처음에 뭐 알바몬, 알바 정보 그런 거 잘 있는 줄도 몰랐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제가 직접 가보면서 물어보고 이제 원래는 옛날에 그 뭐지 뭐 편의점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알바 구함 이런 식으로 써 넣었었는데 이제 요즘은 또 그냥 알바몬이나 알바 정보에서 쉽게 편리하게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덜 익숙한 상태였어요. 물론 외국인이니까 그 편의점에서도 만약에 알바 필요한데 막상 외국인이야. 그럼 외국인은 좀 외국인 고용 안 해요. 외국인은 죄송해요. 막 이러고 그냥 거절했던 편의점들도 엄청 많았고, 근데 또 어떤 편의점은 경험 있는 사람이면 고용하겠다고. 근데 아니 그니까 경험을 만들려면 먼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기회를 주고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이. 근데 다들 그냥 경험이 있어야 뽑을 수 있다고 또 대부분이 그렇게 거절을 하셨고, 근데 진짜 거기서 다행히 한 대 딱 갔는데 와 사장님이 최고였어요. 아직도 제 인생 사장님이에요. 진짜 저는 그런 분 더 본 적이 없어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딱 갔는데 엄청 막 인상도 좋아. 인사도 잘하고, 근데 뭐 다른 데 가면은 막 무조건 Do you speak Korean? 계속 막 다짜고짜 그냥 영어로 하는 거야. 아니면 제가 가자마자 이제 인사를 하고 왜 왔는지를 알려주고 다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Do you speak Korean? 이미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한국어 알아들어요? 계속 막 약간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거기 사장님이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급하니까 그 알바 차이 급하니까 알바 구한다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앉으시고 해가지고 그 음료수부터 주시고, 저는 이제 가자마자 혹시 알바 필요하냐고만 얘기했는데 벌써 그 대접을 해주셨어요. 다른 얘기 없었고 처음에 이제 앉고 음료수 하나 까주시고, 알바 구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알바 필요하긴 한데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안 힘드시려나? 뭐 이렇게 이제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물론 처음이니까 조금 그래도 불편하거나 이제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물론 다들 이제 알바 구할 때 열심히 한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제가 또 외국인이고 이제 다른 경험이 없고 이게 만약에 뽑아준다면 여기가 이제 제 첫 편의점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기회를 주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셨어요. 며칠 있다가 근무 시작하는 걸로 하고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그때 이제 제가 면접 갔던 날에 2시간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었어요. 교육 받는 그 느낌으로. 이제 그때 이제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게 다 하나씩 알려주셨고, 저도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기회 주신 사장님이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짜 다 꼼꼼히 제대로 확인을 하고, 한 번 알려준 거를 막 2번, 3번 안 물어보고 그냥 한 번에 다 기억하려고 이제 진짜 노트도 열심히 적어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제 첫 편의점에서 2년 동안
알바를 했어요. 제가 거기 사는 동안 내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워낙 좋고 엄청 잘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엄청 좋아해 주시고, 이제 또 하다가 알바생들이 뭐 그만두고 다시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알바생이 그만두게 되면 또 그냥 유리 씨처럼 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거의 또 제 친구들 소개시켜주면서 이제 그만두기 좀 전까지 그냥 다 그 편의점에 내 친구들밖에 없어. 다 모든 알바생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맨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다 그냥 제 친구들로 채워졌어요. 친구들한테 도와주고 싶어서 일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여기 그냥 편하게 소개시켜도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편의점 알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저처럼 외국인들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또 막상 가면은 또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러는 데가 많으니까 그냥 친구들 편하게 그 편한 시간에 이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면 이제 친구들 불러서 교육 시켜줘도 된다고, 이제 근무가 어떤 식인지 이제 알려주고,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 하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알려줘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죠. 제 인생 사장님. 잘 계시죠? 저 기억하시나요? 저는 완전 잘 기억합니다. 진짜 그때 진짜 감사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다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근무를 했죠. 그리고 서울로 왔죠. 다른 대학교로 이제 서울을 왔고, 제가 또 2년 어치 그 편의점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물론 오자마자 편의점 알바를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 새로 편의점 점장님도 맨 처음에 외국인이니까 좀 걱정을 했었대요. 외국인인데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제가 다른 데서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데 거기는 지방이고 여기는 서울이고 또 다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번 시켜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일주일만 할게요. 일주일 동안 잘 지켜보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일주일 후에 나갈게요 했는데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고 그냥 일주일 근무를 하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일주일 만에 저를 내쫓기는커녕 그냥 여기 다른 알바생들도 너처럼 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바꿀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물론 원래 기존에 있던 알바생들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은 다른 알바 안 구하고 그냥 너 주변에 한국어 너 정도 하는 친구들 소개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맙게도.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하다가 거기 점장님 친구분도 이제 편의점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점장님 친구분 가게도 친구들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근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도 한 3년? 3년 정도 이제 그 점장님 원래 처음 갔던 점장님 매장이랑 점장님 친구분 매장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게 3년 했었어요. 이제 서울 와서도 3년 동안 편의점 알바로 돈을 벌고
생활비를 유지하고 그랬다가 편의점에 당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무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이제 장점인 게 뭐 사장님이 옆에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제 그 뭐 청소라던가 정리라던가 그걸 이제 시간 될 때만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편한 건데 이제 장점인데 단점이 약간 그 이제 진상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을 다 혼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진상 손님들까지 혼자서 관리하려다 보니까 진짜 막 스트레스 엄청 많았어요. 생각보다. 아무리 그냥 넘어가자 해도 시간이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시간 좀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막 성격이 예민해지고 금방 막 화가 활활 오르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좀 편의점은 쉬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또 식당으로 거기도 물론 외국인이니까 뭐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외국인이니까 할 수 있을까? 뭐 알아듣는 면이라던가 그런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뭐 결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장님이 그래 어쨌든 그냥 한번 일을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자르고 괜찮으면 계속 하면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물론 자신 있었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보여줄 때까지 그냥 말로만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시켜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 결정하셔도 된다고 저는 어떻게 결정하시든 상관없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도 2년이나 다녔답니다. 거의 2년 1년 10개월 다녔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하려고 거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다른 알바라던가 어쨌든 돈벌이를 해야 될 것 같던데 그거를 이제부터 조금씩 알아보는 중이고 네. 응원해주세요. 저 안 굶어 죽게 응원해주세요. 여기까지 제가 한국 처음 왔다가 지금까지 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아르바이트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그럼 바이바이.